2026년 4월 2일 정말 폭풍 같은 하루였습니다. 오늘 시장 한마디로 천국과 지옥으로 가꿨는데요. 그 핵심 지금부터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. 바로 이 숫자입니다. 오늘 코스피 마감지수 마이너스 4.47%. 정말 많은 분들이 충격에 빠지셨을 만한 그런 숫자죠. 근데 진짜 놀라운 건요. 오늘 아침만 해도 분위기 정말 좋았거든요. 상승세로 기분 좋게 출발했단 말이죠. 대체 뭐가 이 탄탄해 보이던 시장을 한순간에 폭락으로 내리꽂았을까요? 그 이유 같이 한번 파헤쳐 보시죠. 자, 그래서 오늘 저희가 살펴볼 내용입니다. 먼저 정말 예상치 못했던 이 시작의 반전 드라마부터 시작해서요. 그 중심에 있었던 트럼프의 발언, 그리고 이 충격이 숫자로 어떻게 드러났는지 볼 겁니다. 마지막으로 이런 혼란 속에서 어떤 업종은 웃고 어떤 업종은 울었는지, 그럼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그 전략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네,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. 투자자들의 부풀었던 기대감이 어떻게 한순간에 싸늘한 공포로 바뀌었는지 그 드라마틱했던 시간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. 오늘 시장 움직임 정말 영화 같았어요. 코스피가 어제 기대감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1.33%나 상승 출발했단 말이죠. 분위기 정말 좋았는데 결과는 보시는 것처럼 무려 4.47% 폭락한 5,234포인트. 하루 만에 300포인트 가까이 그냥 증발해버린 겁니다. 아니, 그럼 도대체 뭐가 시장을 이렇게 뒤집어 놓은 걸까요? 그 핵심 원인, 바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한마디였습니다. 와, 시장의 기대와 현실이 이렇게나 다를 수 있을까요? 투자자들은 이제 미국-이란 갈등이 좀 마무리되겠구나, 평화적인 메시지를 기대하고 있었거든요.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입에서 나온 건 완전히 정반대. 훨씬 더 강력한 군사 행동을 이어가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. 바로 이 한마디였습니다. 앞으로 2, 3주 동안 이란에 극도로 강력한 타격을 가해서 석기 시대로 되돌려 놓겠다. 바로 이 발언이 종전에 대한 모든 기대감을 그냥 산산조각 내버렸고요. 시장은 곧바로 패닉에 빠지면서 엄청난 투매를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. 자, 그렇다면 이 충격이 우리 시장에 남긴 상처들 구체적인 숫자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. 보시는 것처럼 충격은 시장 전반에 걸쳐 나타났습니다. 코스피가 4.47% 빠졌고요. 코스닥은 하락폭이 더 커서 5.36%나 폭락했습니다. 당연히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확 살아나면서 원달러 환율도 하루 만에 18원 넘게 급등해서 1,520원 퉁미까지 치솟았습니다. 수급을 보면 상황이 더 드라마틱합니다. 기관이 1조 5,200억 원, 외국인이 4,500억 원, 합쳐서 거의 2조 원 가까이 팔아치우는 동안에 이 물량을 누가 다 받았냐? 바로 개인 투자자들이었습니다. 무려 1조 6천억 원에 가까운 순매수를 기록했죠. 말 그대로 개인이 하락장을 온몸으로 막아선 형국입니다. 시장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보여주는 신호가 또 있습니다. 바로 사이드카인데요. 이건 뭐냐면 주가가 너무 갑작스럽게 떨어질 때 일단 잠깐 멈춤하고 거래를 5분간 정지시키는 일종의 비상 브레이크 같은 제도입니다. 패닉을 좀 진정시키라는 거죠. 그리고 바로 오늘 이 비상 브레이크가 실제로 걸렸습니다. 오후 2시 34분에 코스닥 시장에서 먼저 발동이 됐고요. 72분도 안 돼서 2시 46분에는 코스피 시장에서도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. 시장의 공포가 그야말로 극에 달했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죠. 이 트럼프 발언의 충격파,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게 아니었습니다. 보시는 것처럼 이웃나라 일본, 니케이 지수가 2% 넘게 빠졌고요. 대만, 중국, 홍콩, 아시아 주요 증시가 전부 파란불이었어요. 아시아 전체가 지정학적 리스크에 한바탕 휘청거린 하루였습니다. 자, 이렇게 시장 전체가 공포에 빠진 상황에서도 이상하게 돈이 몰리는 곳이 있었어요. 업종별로 희비가 완전히 엇갈렸는데요. 이 돈의 흐름을 따라가 보면 지금 시장의 속마음을 좀 읽을 수가 있습니다. 시장은 전쟁이라는 두 글자에 아주 즉각적으로 반응했습니다. 건설, 증권, 전기전자 같은 대부분의 업종들이 5%에서 크게는 7% 넘게 폭락했거든요. 그런데 바로 그 시간에 방위산업 관련주인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랑 현대로템은 오히려 6% 넘게 급등하면서 정말 극명한 대조를 보였습니다. 우리나라 시장을 이끄는 대형주들의 타격은 특히 더 컸습니다. 삼성전자가 6% 가까이 빠졌고 SK하이닉스는 7% 넘게 하락했으니까요. 현대차도 마찬가지고요. 특히 코스닥의 삼천당제약 같은 경우는 하루 만에 18%가 넘게 빠지는 정말 충격적인 하락률을 보여줬습니다. 자, 지금까지 시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쭉 살펴봤습니다.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죠.
이 요동치는 시장에서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? 전문가들은 뭐라고 하는지 그 전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. 아마 지금 많은 분들이 속으로 이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. 아, 나 또 고점에 물린 건가? 이거 지금이라도 손절해야 돼? 아니면 버텨야 돼? 정말 머리가 복잡하실 텐데 이 고민에 대한 실마리를 한번 찾아보죠. 전문가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진단하고 있을까요? 일단 핵심은 이겁니다. 지금의 하락이 기업들의 실적이 나빠져서가 아니라는 거죠. 그러니까 지정학적 리스크 같은 외부 충격 때문에 주식의 가치를 매기는 눈높이, 즉 밸류에이션이 일시적으로 꾹 눌리는, 이걸 전문용어로 밸류에이션 압축이라고 하거든요. 바로 이 국면이라는 겁니다. 그래서 전문가들은 팔 거냐, 버틸 거냐 이런 흑백 논리로 접근하면 위험하다고 조언합니다. 대신에 이런 선별적인 전략을 제시하고 있는데요. 첫째, AI나 반도체처럼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핵심 주도주들은 오히려 이번 하락을 싸게 살 기회로 삼아라. 둘째, 원자력이나 방산처럼 지금 당장 실적이 눈에 보이는 쪽으로 일부 분산 투자해서 포트폴리오를 안정시켜라. 그리고 마지막 셋째, 기존에 갖고 있던 걸 팔고 다른 걸 사는 게 아니라 핵심 자산은 유지하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추가하는 확장형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라는 겁니다. 자, 오늘 내용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. 정말 희망에 가득 찼던 시장이 단 한 사람의 정치적 발언에 와르르 무너졌다는 거. 그리고 그 충격은 시장의 비상 브레이크, 사이드카가 걸릴 정도로 아주 강력했다는 점. 하지만 중요한 건 이게 기업 실적의 문제가 아니라 외부 충격으로 인한 밸류에이션 압축이라는 전문가들의 진단이고요. 그래서 우리의 대응 전략도 무조건 팔거나 버티는 게 아니라 선별과 분산이 핵심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.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오늘 브리핑을 마무리할까 합니다. 이런 헤드라인 하나하나의 시장이 널뛰는 시대에 진짜 가장 큰 리스크는 내가 가진 종목의 진짜 가치를 모르는 걸까요? 아니면 그 가치를 아는 좋은 종목을 아예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일까요? 어쩌면 오늘 시장이 우리 모두에게 던진 가장 중요한 질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.